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중에 기본 세계사 경제공황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세계 경제공황 및 2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결과를 안다. 자, 이 사진 무슨 사진이에요? 네, 은행이 파산한 사진입니다. 왜 은행이 파산을 했을까요? 네, 오늘의 배경이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후에 많이 부셔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건설도 발달하고 굉장히 경제가 활발히 돌아갔죠.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렇죠. 무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구매력은 감소하고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쌓이죠. 그러면 만들어 놓은 게 자꾸 재고가 쌓이니까 사람들이 더 공장을 돌려요, 안 돌려요? 그렇죠. 공장에 돌림 횟수를 줄이게 되죠. 그러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가 폭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경제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주가가 다 폭락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거 보세요. 29년 이 경제 대공황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실업률이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냐? 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될 쯤, 네,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였냐면, 이거 보세요. 굉장히 한참 일할 청장년 남자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자, 프리, 공짜로 주는 커피와 도넛을 받기 위해서. 언임플로이드, 실업자들에게 이걸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러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요. 나는 세 개의 언어를 할 수 있고, 세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일자리다.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도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어려웠던 시기였죠. 경제 대공황으로 실업이 증가합니다. 자, 너 직업 찾았냐? 이때는 일자리 구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죠. 자, 이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죠. 가장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실업자들에게 뭐를 주면 됩니까? 일자리를 주면 되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이게 테네시강 개발 사업입니다. 강에 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제일 먼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럼 댐을 만들려면 이런 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재들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걸 소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죠. 특히 아까도 젊은 청장년층이 일자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민간자원보존단이라고 해서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자기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경제 공황을 극복을 했는데 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국가 내에 지지 기반이 약해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됐고 그다음에 군비도 축소해야 됐고 굉장히 좀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파리 강화회 베르사유 조약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은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을 많이 찍어내서 화폐 가치가 완전 떨어지고. 그래서 경제가 너무 혼란스럽고, 이때 이 틈을 타서 이 히틀러가, 우리 독일 다시 재건하겠다. 우리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개인보다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뭉쳐야 한다. 이 전체주의를 발휘하게 되죠. 자, 이탈리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탈리아 파시스트 당도 무솔리니가 만들어가지고 개인보다는 국가가 중요하다. 이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는 아직 식민지도 별로 없고 국가 기반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 뭉치자 이렇게 경제공황을 타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반대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가 있어가지고 이 경제공황을 자기 식민지들에게 이걸 팔아넘기는 이 경제 블록 체제를 만들어서 경제공황을 극복하려고 했죠. 차이점입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이 이게 스탈린인데, 자, 이 독일과 소련이 협약을 맺는 그런 독소 불가침 조약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히틀러가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때도 옆에 프랑스가 있고 이쪽에 러시아가 있고 하니까 양쪽에서 공격할까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우선 소련은 저쪽에 좀 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유럽들과는 그래도 약간 차별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한테 약속을 합니다. 야, 우리 서로 침입하지 말자. 내가 이쪽 유럽은 내가 제패할 테니 너 소련은 다른 쪽 봐라. 그러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소련을 묶어놓고 나머지 유럽을 공격을 하려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는 공산주의를 되게 싫어했어요. 유대인도 싫어하고 공산주의도 싫어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는 굉장히 이제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평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일이 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침공하게 되죠. 자,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독일이 이 유럽을 거의 점령하고 있을 시기에 이제 계속 전쟁이 길어지니까 석유라든지 식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석유랑 식량이 어느 쪽에 많냐면 이 우크라이나 쪽 이쪽에 소련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 독소 불가침을 깨고 소련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유럽 지역 내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일본은 어떡하냐? 일본은 이때 중국을 침입하고 또 한국도 침략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쪽에 눈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 쪽에 자원이 많으니까. 근데 이때 동남아시아 때 지역을 누가 또 넘보고 있느냐면 이 미국이 태평양을 지나기 좋으니까 이 동남아시아 쪽을 공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자꾸 이 동남아시아 쪽을 침입해 오려고 하니까 이 미국과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미국을 공격을 한 거죠. 자,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전을 한 것처럼 미국의 참전을 일으킨 겁니다.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이 미드웨이 해전으로 일본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전세를 잡게 되는 거죠. 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기면서. 근데 이 내륙 쪽에는 이 독일이 이 소련에 침공했는데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소련이 이기면서 또 독일이 좀 힘이 약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자, 이랬을 때 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으니까 이 태평양 전쟁으로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지상 최대의 작전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투입이 되고 이것으로 독일이 완전 힘이 약해지게 되죠. 미국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일본은 지금 독일의 힘이 또 약해지고 미국의 힘이 너무 세지고 있는데도 일본은 항복할 의사가 없죠.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대니까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탄 이게 투하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도 많이 노출되고 이제 사람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2차 세계대전의 결과
이제 국제연합이 창설됩니다. UN 국제연합이 창설돼요. 1차 세계대전 때는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미국과 소련도 불참했고 뭐 군사적 제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2차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국제연합이 창설되면서 이제 군사적인 제재도 국제안보리 해가지고 군사적인 제재가 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른베르크 재판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이 주범들, 이 독일의 이 나치당 이런 사람들이 재판을 받게 됐고, 일본도 국동국제군사재판을 개최해서 이렇게 전범자들을, 전쟁에 일으킨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했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이 1, 2차 해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전쟁을 하진 않지만 이 미국 중심의 이 자본주의와 소련 중심의 이 공산주의가 이제 약간 대립되는 이제 냉전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냉전 체제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